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이 길거리 곳곳에 걸어놓은 박원순 추모 현수막 님의 뜻을 기억하겠습니다 하는 것은 박원순의 무슨 뜻을 기억하겠다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오늘 여기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7월 13일 어제는 오랜만에 미국에서 귀국한 친지와 함께 광화문 광장에 마련된 백선엽 장군의 분향소와 서울시청 앞 광장에 마련한 박원순의 분향소를 돌아봤습니다. 백선엽 장군의 분향소는 비가 내리는 가운데 우산을 받쳤던 조문객들이 광화문 지하도에서 세종대왕상 앞에 있는 분향소에 이르는 꽤 긴 길을 꽉 메우고 광화문 광장 일대는 많은 사람들로 북적이고 있었습니다. 광화문 지하철역에서 내리는 사람들 대부분은 조문객들로 보였습니다. 이 분향소는 뜻있는 시민들의 관심과 성원, 그리고 우파 전대협과 나라지킴이 고교연합 등이 주체적으로 설치 운영하고 있는 국민들의 진정한 추모의 장소였습니다. 그 모임을 이끌고 있는 사람들도 조문객들도 모두 마음속에서 우러난 애국심과 존경심 때문에 자발적으로 참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시청 앞 박원순 시장 분향소의 분위기는 전혀 달랐습니다. 시청 앞 광장에 3분의 1쯤을 삥 돌아가며 흰색 텐트를 13개나 세워놓은 분향소에는 안내하는 공무원들 이외에 분향소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어쩌다 눈에 띌 뿐이었습니다. 장례식 날이기는 했지만 안내 요원들이 여전히 배치되어 있었고 안내 표지판에는 밤 10시까지 조문객을 받는다는 것을 보며 정부가 국민의 혈세를 퍼부어가며 헛일을 하고 있는 현장을 샘플로 보여주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아침 신문에는 현대자동차그룹 정의선 수석부회장이 박원순 시장과 백선엽 장군을 조문했다는 이야기가 실렸습니다. 그는 지난 11일 박원순 시장을 조문할 때에는 서울대학병원 빈소가 아니라 시청 앞에 마련된 분향소를 찾았답니다. 오전 11시쯤 뙤약볕에서 일반인들과 함께 한동안 줄을 서서 기다린 뒤에 조문을 했다고 합니다. 회사 대표로서가 아니라 개인적으로 조문한 것이었다는 회사 측의 설명이었습니다. 그동안 서울시장으로 있던 박 시장과 만날 기회가 많았던 정 부회장은 고인이 된 박 시장에게 인간적인 예의를 갖추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박 시장에게 제기된 성추행 의혹에는 부담을 느꼈던 것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회사 대표로서가 아닌 개인으로서 일반인을 위해 마련된 분향소를 찾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정의선 부회장은 13일 백선엽 장군의 조문 때에는 서울 아산병원에 마련된 공식 빈소를 찾았습니다. 빈소에서 20여 분 동안 머무르며 유족들에게 위로의 말도 전했습니다. 한 재계 인사는 평소 할아버지 정주영 명예회장과 아버지 정몽구 회장으로부터 엄격한 교육을 받아온 정 부회장이 백선엽 대장과 개인적인 인연이나 친분은 전혀 없었지만 역사의식을 갖고 6.25 전쟁에서 나라를 지켜낸 백 장군에게 진심에서 우러난 경의를 표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재벌 3세로 젊은 나이인 정 부회장이 자신이 할 수 있는 예의를 다하려는 태도는 장례식장을 찾았던 각계 인사들도 긍정적인 평가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돌아가신 두 분에 대한 조의는 표하되 속마음을 전하는 예의와 조문 방식까지 적절하게 분별하는 모습이 품격 있고 사려 깊었다는 평이 자자합니다. 서울시 행정부시장 출신인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박원순 서울시장이 숨진 배경에 대해
가짜 미투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여기서 A씨가 밝힌 피해 사실 일부가 상징 조작에 의한 오해 가능성이 있다며 성추행 피해 사실 정황이 조작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윤 의원은 박 시장은 누구보다 감수성이 예민하고 자존심이 강한 분이기 때문에 고소 내용의 진위와 관계없이 고소를 당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주변에 미안함을 느꼈을 것이다. 앞으로 있게 될 논란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 죽음으로 답한 것 아닐까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윤 의원은 2018년 1월부터 2019년 4월까지 서울시 부시장으로 있었습니다. 피해자 A씨가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때였습니다. 그가 부시장으로 있었을 때 여기서 A씨는 자신이 겪고 있는 고충을 사무실 사람들에게 은근히 귀띔을 하기도 하고 다른 부서로 옮겨주든지 휴직까지 요구했던 것으로 알려졌지만은 박 시장의 완강한 거부로 실패했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위기는 시장의 행태를 심각하게 받아들여 바로잡으려는 것이 아니라 시장님은 그럴 사람이 아니라며 시장의 단순한 실수로 받아들이라고 요구했다는 점에서 시청 조직과 분위기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 사람이 많습니다. 특히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등을 막기 위해서 시장이 죽음으로 답했을 것이라는 윤 의원의 해석은 미친놈이라는 비웃음거리가 되어버렸습니다. 피해자를 그렇게 끔찍이 생각하는 사람이 젊은 여성의 인생을 그렇게 무참하게 짓밟고 심신의 평생 지워지지 않는 상처가 남도록 농락했단 말입니까? 더 아찔한 것은 더불어민주당이 곳곳에 걸어놓은 박원순 추모 현수막 님의 뜻을 기억하겠습니다 입니다. 이에 대해 진중권 씨는 잊지 않고 계승하겠다고 하니 민주당 지자체장들의 성추행이 앞으로 계속 이어질 것 같다고 비꼬았습니다. 민주당이 아주 우습게 돼버렸습니다. 그러나 그게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박원순은 1986년 박헌영의 사생아 원경이라는 승려와 함께 역사문제연구소를 세워서 초대 이사장을 맡았습니다. 좌익 범죄자들이 모인 이 연구소는 자유민주질서 아래 있는 대한민국의 체제를 전복시키기 위한 아주 기초적인 일들을 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방응모, 김성수, 백선엽, 박정희 등 우파의 뿌리가 되는 인물들을 전부 친일파로 낙인 찍는 친일 인명사전 편찬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친일파들은 반민족적이고 통일을 방해하는 세력이기 때문에 뿌리를 뽑아야 한다는 겁니다. 역사문제연구소 출신들은 고등학교 현대사 교과서 왜곡 집필에 앞장서서 우리 역사 뒤집기에 지금도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광화문 네거리에서 김일성 만세를 부르는 것은 표현의 자유이다. 이 말은 박원순이 했던 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박원순 현수막에 써붙인 님의 뜻을 기억하겠습니다라는 문구가 뜻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광화문 네거리에서 김일성 만세를 부르는 세상을 만들겠다는 것인가요? 그 대답을 민주당에게 듣고 싶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